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과학 시간 과학교사 김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3단원 태양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계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태양을 중심으로 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자, 천해까지죠. 수금지와 목토천해. 자, 이때 자, 태양을 항성이라고 하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것들을 행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성부터 해왕성까지를 행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연히 각각의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태양 그리고 지구는 천천히 하고 원래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행성의 특징부터 먼저 말을 할게요. 이 수성은 핵심은 달과 비슷하다. 달과 비슷하다. 뭐냐? 대기가 거의 없어요. 대기가 없어서 낮밤의 온도차가 큽니다. 그리고 운석과 충돌한 크레이터라고 하는 운석 구덩이가 많아요. 다음, 금성. 자, 이름이 비너스입니다. 되게 예뻐요. 그래서 왜?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에요. 그래서 제일 잘 보이고 밝아서 사람들은 과거에 제일 그 아름다운 행성, 천국과 같은 행성이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 표면 온도가 470도 정도로 온도가 제일 높아요. 행성들 중에 온도가 제일 높은 행성 금성입니다. 오히려 수성보다 더 높아요. 왜요? 두꺼운 CO2층이 있어가지고 온실 효과 때문에 되게 높아요. 그리고 중력도 매우 높아서 가자마자 그 압력에 의해서도 죽어요. 그래서 금성은 제일 잘 보이지만 제일 위험한 행성.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고 압력도 높다. 자, 지구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자, 화성. 자, 지구가 망했을 때 우리는 화성으로 가려고 하죠. 왜?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요. 그게 대협곡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골짜기가 있으면 산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화산인 올림푸스 화산이 여기 있어요. 자, 다음. 화성에는 옅은 대기층, 즉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얘가 바로 뭐냐, 얼면 베스킨라빈에 있는 드라이 아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성은 양쪽에 흰색의 극간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좀 더 커지고 여름철에는 작아지는 흰색의 극간이 있다. 그리고 화성의 화자, 불화자죠.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붉은색. 자, 이런 특징이 있다. 목성은 제일 큰 의미, 제일 커요. 그래서 행성들 중에 제일 큰 행성.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화성과 목성, 항상 큰 놈 옆에 똘마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작은 행성들, 소행성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얘는 자전 속도가 엄청 빨라서 가로 줄무늬가 보여요. 그리고 붉은색 점, 대적점 또는 대적반이 있어요. 자, 붉은 점이 있으면 검은색 점이 있겠죠. 대흑점. 그래서 흣, 해왕성에 대흑점이 있어요. 자, 토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쁜 고리. 천왕성은 치읓, 청록색. 자, 청록색을 띠고 있어요. 왜요? 메테인이라고 하는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수금지화를 우리는 지구형이라고 하고 목토천해를 목성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차이가 있는데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지구형은 작지만 알차요. 그래서 얘가 큰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밀도만 크다. 나머지는 다 작다. 즉 크기도 작고 반지름도 작고 질량도 작고 그래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목성 되게 자전 속도 빠르다 했죠. 얘는 자전 속도가 짧아요. 얘는 자전 속도가 길어요. 그리고 얘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음, 자, 지구 안쪽에 있는 것들 내행성, 지구를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행성. 이렇게 참고만 하세요. 그랬을 때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는 지구의 크기부터 나오는데 앞에 태양이 있으니까 짧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자, 태양을 보면 밝은색 구가 보여요. 이거를 강구라고 해요. 강구. 이 강구 표면에는 자, 검은색 점이 있어요. 흑점. 자, 우리가 여름철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 흑점이 기미가 많이 끼죠. 마찬가지로 태양에도 이 흑점이 있는데 얘가 증가할수록 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게 11년 주기로 흑점의 수가 작아지며 활동도 느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흑점이 왜 생기느냐? 주변의 온도보다 낮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동글동글한 쌀알 무늬가 보여요. 쌀알 무늬. 자, 왜? 뜨거우면 올라가고 식으면 내려가요. 그래서 이 올라오는 쪽이 밝고 내려가는 쪽은 어두워요. 그래서 그게 위에서 보면 쌀알 무늬로 보이는데 이거는 대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강구에 나타나는 것들이 흑점과 쌀알 무늬가 있다. 자, 태양에도 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얕은 대기층을 채층이라고 하고 그 위에 넓은 대기층을 코로나라고 합니다. 코로나.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이름이 똑같아요. 자, 이때 뜨거우면 올라간댔죠. 그래서 채층보다 코로나가 더 뜨거운 층입니다. 다음. 여기에 갑자기 불기둥 같은 게 솟아오르는데 이게 홍염. 그리고 일시에 많은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 플레어.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어떤 강구라든지 대기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알아주기 바랍니다. 다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지구를 한번 해볼게요. 지구.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나와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이 지구의 크기를 지워버리고 피자라고 하면 이상하게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해요. 뭐냐? 자, 학원을 갔다 왔더니 8분의 1조각, 즉 45도예요. 한 조각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는 네 식구인데 그럼 두 조각이 남아야 되는데 한 조각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 만약에 이 호의 길이가 10cm였으면 전체 피자 크기는 얼마였을까요? 어? 선생님, 8조각이었으니까 8조각의 둘레 길이 10을 곱하면 80cm잖아요. 대부분 말하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피자의 크기를 측정했듯이 지구의 크기 똑같아요. 중심각하고 두 지점의 거리를 알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이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두 막대기를 꽂았어요. 하나는 하진 날 그림자가 안 생기고 하나는 그림자가 생겨요. 이렇게. 자, 햇빛은 나른하게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개의 평행선에 있을 때, 자, 선을 그으면 이 중심각과 이 뒤에 있는 각은 억각으로 같아요. 그래서 그림자와 막대기 사이 이루는 각이 지구 중심각이에요. 중심각. 아까 피자의 안쪽 각. 그래서 얘를 알면 지구가 몇 조각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조각에서 이 거리. 그래서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두 지점의 거리 L. 그래서 중심각 세타 두 지점 거리 L을 했을 때 어떻게 구했느냐? 중심각 세타 대 전체는 몇 도일까요? 360도겠죠. 360도는 자, 두 지점의 거리 L 대 전체 원의 둘레 길이 2파이 R 또는 자, 부분 대 부분 즉 세타 대 둘레 길이 L은 전체 360도 대 2파이 R 어느 식으로 해도 똑같아요. 왜? 항상 비례식은 내항은 내항, 외항은 외항은 곱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360 곱하기 L을 하든 L 곱하기 360을 하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비례식을 반드시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곱하면
2 파이 r 세타는 360L이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게 지구의 반지름을 통해서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R은 넘어가면 분모로 내려가야 돼요. 2 파이 세타분의 360L.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을 통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다음. 자, 그래서 이 식을 했었을 때 반드시 자, 지구 크기를 측정할 때 가정을 해야 돼요. 가정. 뭐냐? 아까 뭐가 나란하게 들어왔어요? 나란하게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자, 지구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완벽한 구형이어야 돼요. 완벽한. 그래서 이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구를 나눌 때 이게 위도예요. 이게 경도예요. 그래서 같은 경도일 때 지구의 크기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자, 빛은 나란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값이 차이가 났어요. 근데 실제 차이 났던 것은 뭐냐면, 자, 아까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두 지점의 거리가 잘못 측정되었다 했죠. 얘의 값이 너무 크게 측정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크게 측정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쓰였던 비례식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지구의 짝꿍, 위성이라고 하면 하나 있죠. 달입니다, 달. 그래서 자, 달의 크기도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동전을 두고 자, 달의 크기를 맞추면 자, 이렇게 가서 자, 있는데 여기가 동전, 여기가 달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동전까지 거리를 small l, 동전의 지름을 small d, 자, 달까지 거리를 large l, 달의 지름을 large d. 그러면 비례식이에요, 비례식. small l 대 large l은 small d 대 large d. 또는 자, 부분 대 부분은 전체 대 전체. 그래서 small l 대 small d는 large l 대 large d. 아까 마찬가지로 내항은 내항, 외항은 외항을 곱해줘야 돼요. 네, large l, small d나 small d, large l이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곱하는 거죠.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자, l, d는 large l, small d. 우리가 원하는 달의 지름 large d는 자, 넘어가면 분모로 내려간댔습니다. small l 대 large l 그리고 d. 이렇게 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에 대한 어떤 운동을 보는 겁니다. 운동. 자, 지구에 대해서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가 있으면 지구는 두 가지 운동을 하죠. 바로 자전과 공전.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아까 태양이 여기 있을 때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있을 때 자, 태양계에서 태양은 안 움직여요. 즉 공전은 안 해요. 하지만 뭐나 하느냐? 자기 스스로 도는 자전은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지만 그 개념을 조금만 이해하면 너무 쉬운데요. 자전의 방향이 얘는 서에서 동이에요. 그럼 대장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럼 나머지 행성들도 1번처럼 같은 방향으로 돌까요? 반대로 돌까요? 당연히 같이 돌겠죠. 태양계를 중심으로 도는 공전은 모든 행성 다 태양의 자전처럼 똑같이 돌아요. 심지어 자전도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지구는. 간혹 가다가 말 안 듣는 애도 있죠. 공전은 전부 다 공전은
모든 행성은 서에서 동해요. 그런데 자전은 일부 금성과 천왕성은 동에서 서로 돌고 나머지는 서에서 미안해요. 금성과 천왕성은 동에서 서로 돌지만 나머지 착한 행성들은 똑같이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그래서 태양의 자전 방향 서에서 동, 지구의 자전 방향 서에서 동, 그리고 지구의 공전도 서에서 동. 나중에 이렇게 동에서 서로 도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구에서 관측되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될 거예요. 좀 더 도움 될 거예요. 관측되는 게 뭐예요? 태양의 흑점. 얘는 서에서 동이 아니라 동에서 서로 움직여요. 다음, 지구에서 보이는 전체의 일주 운동, 즉 태양이 뜨고 지고 별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하는 거 동에서 서로 움직여요. 그래서 나중에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거,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거 잘 체크해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의 자전 방향대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똑같이 일어난다. 자, 자전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낮밤이 생겨요. 낮밤. 공전에 의해서 생기는 거, 계절이 변해요. 계절 변화. 자, 그래서 낮밤은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일어나는데 그걸 주기라고 해요. 주기. 그래서 얘는 낮밤은 언제 주기로 일어나냐? 하루 주기, 1일 주기, 1일 주기, 일주. 예. 그래서 얘는 1일 주기로 일어난 데서 바로 자, 일주. 잠깐만요. 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일주 운동. 자, 계절은 1년 주기로 일어나죠. 1년. 연 주기로 일어난다. 연주 운동. 그래서 나중에 일주 운동은 무조건 자전. 연주 운동하면 공전을 떠올려야 돼요. 아까 이 일주 운동 혹시 기억나요? 전체 일주 운동. 태양이 뜨고 지고, 자, 달이 뜨고 지고, 그리고 별이 뜨고 지고. 자, 이 일주 운동은, 전체 일주 운동은 태양이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지죠. 지구에서 관측되는 현상은 자,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 이때 자, 그 많은 것 중에 별의 일주 운동 꼭 기억하세요. 별의 일주 운동. 별도 뜨고 집니다. 자, 별의 일주 운동은 별의 일주 운동은 자, 롤러코스터를 떠올리세요. 롤러코스터. 자, 롤러코스터 타면 자, 높은 곳으로 먼저 올라가요. 쫙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오면 이제 내려가죠. 싹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속도를 붙이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버려요. 이게 동, 서, 남, 북 하늘에 보이는 자, 별의 일주 운동이에요. 그래서 동쪽 하늘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서쪽 하늘에서는 내려가는 패턴, 남쪽에서는 자,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 북쪽 하늘에서는 북성 기준으로 자, 반시계 방향 돌아요. 이때 자, 이 일일 주기는 자, 24시간을 360도 회전하게 되죠. 1시간에 몇 도? 15도.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별이 있을 때 중심각이 15도 이동했으면 얘는 1시간 이동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중심각이 30도 이동했다. 그러면 2시간 이동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자전 끝났습니다. 자, 다음 공전. 자, 연주 운동하면 공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일어납니다. 얘는 365일 동안 360도를 회전하죠. 그래서 약 1일에 1도씩 이동합니다. 이때 자, 연주 운동하면 나오는 게 있죠. 황도 12궁. 그래서 이거를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그냥 한 번씩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황도 12궁이 뭐냐? 노란색이 지나가는 길, 즉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태양의 길. 12궁은 12개 별자리예요.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12개 별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중심에 태양이 있고 이 주변을 우리 지구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지구가 지금 1월 달일 때 옛날 사람들이 봤더니 야 1월 달에 태양을 봤더니 여기 자리에 있네. 아 태양이 1월 달에 여기 있구나. 1월 달 여기 봤더니 이제 별들도 있네. 1월 달 별자리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반시계 방향 가서 지구가 2월 달이에요. 2월 달 태양이 봤더니 태양이 여기 있네. 태양이 2월 달에 여기 있네. 여기 봤더니 별자리가 여기 있네. 별들이 보이네. 2월달 별자리 이렇게 이름 붙였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구가 1월달일 때 태양은 어디에 있어요? 1월달일 때 태양은 1월달 별자리에 와 있죠. 1월달 별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 지구의 위치는 어디 와 있어요? 1월달이에요? 그 반대예요? 그 반대에 와 있죠. 그래서 그 위치를 구할 때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1부터 6월 달일 때는 더하기 6을 해주세요. 7부터 12월 달일 때는 빼기 6을 해주세요. 그게 지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1월 달일 때 1부터 6월 달은 더하기 6이죠.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지구의 위치는 7월 달이에요. 즉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7월 달이에요. 7월 달 별자리. 그럼 보이는 별자리는 항상 밝은 태양 옆에 있을 때는 별이 안 보여요. 그 반대에 있는 별이 보여요. 즉 지구 위치에 있는 7월달 별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구가 만약에 5월달이에요. 그러면 태양도 같이 5월달 별자리에 와 있어요. 하지만 지구의 위치는 그리고 보이는 별자리는 그 반대. 자, 1부터 6은 더하기 6, 7부터 12는 빼기 6이죠. 더하기 6, 11월 달 별자리에 지구가 와 있고 보이는 별자리도 11월 달 별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여기서 끝이 나고, 자, 공전을 하면서 자, 다른 또 공전이 있어요. 아까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전부 다 태양의 자전 방향처럼 서에서 동이라고 했죠. 지구의 작은 위성 달 또한 우리 말을 잘 들어요. 달의 자전, 공전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 서에서 동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 우리 지구는 자전이 1일 주기, 공전은 1년 주기, 연주 그랬겠죠. 근데 달은 놀랍게도 자전의 속도와 공전의 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달은 항상 한 면만 보여요. 한 면. 다른 말로 앞면만 보입니다. 앞면만 보입니다. 뒷면이 안 보여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달은 또 한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모습을 자 기억하는 방법 말해 줄게요. 태양, 지구, 자 달이 있을 때 자 십자를 그리고 그 사이를 또 십자. 그러면 자 이런 8개의 위치가 나와요. 이때 자 한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태양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바로 앞에 있는 태양 쪽에 있는 달은 안 보여요. 이걸 싹이라고 싹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반대에 있는 달은 자 우리가 동그랗게 보이는 뭐라 할까요? 이거를 다른 말로 보름이라고 해요. 보름. 그리고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반시계. 이게 서에서 동 방향입니다. 그랬을 때 자
상현달과 하현달이 있는데, 자, 반드시 상현과 하현달에 보이는 모습은, 자, 상현은 윗상자를 떠올리세요. 윗상자. 이쪽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현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현달은 그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싹에서 망으로 갈 때 그 사이에 있는 게 상현이에요. 여기가 하현입니다. 하현. 자, 그래서 항상 태양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상현입니다. 자, 그 반대가 있는 게 하현입니다. 이때 상현달은 지구에서 달을 봤을 때 위상자를 그려줍니다. 위상자. 이쪽에 막대기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런 모습으로 자 칠하게 됩니다. 하현은 이런 모습으로 칠하게 됩니다. 자, 다음 얘는 자 지금 상현달의 반의 반 이거를 칠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하현달의 반의 반 이걸 칠하게 됩니다. 여기를 초승달, 여기를 금음달, 또 다른 삭, 초승달, 상현달, 망, 하현달, 금음달 주기로 일어나요. 이때 우리는 보름 얘기하죠. 추석도 보름이잖아요. 음력 며칠일까요? 15일입니다. 음력. 얘는 며칠일까요? 삭은 음력 1일입니다. 음력 1일. 자, 그러면 이 상현은 자 15의 절반 7.5 7에서 8일입니다. 하현달은 7 더하기 15 22 8 더하기 15 23. 그래서 각 달이 언제 일어나는지 시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 자,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고 그 주변을 달이 있으면 자 십자를 그어서 자 8개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 태양 앞에 있으면 안 보이고 뒤에 있으면 전체가 보이고 반시로 갔을 때 직각인 여기가 상현. 항상 지구를 바라보고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하현. 자, 위상자 그리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반에 반, 여기는 반에 반.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초승달, 여기가 금음달. 자, 왜 다시 그려졌냐면요. 자, 지금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끼어들면서 태양이 가려지게 되죠. 즉, 태양이 깎여요. 태양이 침식당했다. 일식이에요. 이게 언제? 달에 삭일 때, 즉, 음력 1일일 때 주로 발생합니다. 1일. 자, 그랬을 때, 일식은 태양, 달, 지구가 이렇게 위치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구나. 이때 자, 달이 이렇게 오면서 태양의 오른쪽과 왼쪽이 있으면 어디부터 가릴까요? 오른쪽부터 가리죠. 그래서 사진을 봤을 때 태양이 있으면 오른쪽부터 가려지게 되면 이게 시작하게 되고 여기가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면 끝날 때를 의미합니다. 일식은. 다음 망이랍니다. 월식은 뭐냐면 지구 그림자 뒤에 달이 들어가게 되면 안 보이겠죠. 이거를 월식이라고 합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보름달의 위치, 즉 음력 15일. 그래서 원래는 일식과 월식 중에 일식이 먼저 일어나고 월식이 나중에 일어나요. 근데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랬을 때 달의 왼쪽과 달의 오른쪽이 있을 때 어디부터 가려져요? 왼쪽부터죠. 그래서 일식은 태양의 오른쪽부터 먼저인데 달은 왼쪽부터 사라져요. 그래서 달이 있으면 왼쪽부터 사라질 때가 시작할 때, 자, 오른쪽 사라지면 이게 끝날 때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었죠? 자, 다음, 다음, 어, 잠깐만요. 다음, 음. 그래서 태양계는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끝이 났네요. 그래서 혹시 자 태양계를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선생님께 질문하기 바랍니다. 과학조와 과학교사 김도영이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